예, 시작해도 되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C 없는 파이썬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걸까를 발표를 맡게 된 강성리라고 합니다. 일단 뭐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보면, 역시 파이콘에 참가한 사람인 만큼 파이썬을 좋아하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데, 사실 이 글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글인 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고요. 외주를 해서 입에 좀 풀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이 원래 이제 Dismissing Python Garbage Collection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저 인스타그램 그 테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저 아티피셜을 번역을 하고 그거를 퍼블리싱을 해봤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서 그게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갔을 때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제목만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잖아요. GC를 껐더니 성능이 올라갔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GC를 쓰는 이유는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뭐 메모리가 갑자기 뭐 GC를 끈다고 잘 관리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왜 또 성능이랑은 연결이 된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라이크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번역한 글이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이 발표를 들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발표 주제가 좀 마이너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약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역시 고수분들에게는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이 발표를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비지 컬렉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들어서 뭐 해먹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 파이콘 주제가 백투 더 베이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껐을 때 성능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GC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우리가 흔하게 파이썬과 C 언어, C++ 같은 언어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컴파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메모리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코드가 심플하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이슈고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는 가비지 컬렉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좀 있어요. 그 파이썬 내부에서 레퍼런스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근데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주고,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역할이다라고 써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테크 블로그에도 그렇게 써있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만약에 GC가 부수적인 역할이라면은 GC가 과연 언제부터 들어간 것인가 라고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옛날에 귀도님이 파이썬을 만들던 시절인 파이썬 1 때는 GC가 없었고 파이썬 2부터 GC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홍민희님께서 발표하신 키노트에서 파이썬 1하고 2하고 막 컴파일 해가지고서는 하는 걸 봐서 영감을 받고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파이썬 1 소스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돌려보고 임포트 GC 해가지고 GC 모듈을 찾아봤는데 GC가 없고, 그리고 파이썬 2부터는 임포트 GC를 해도 GC 모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해가지고 GC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레퍼런스에서 2부터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퍼런스 카운팅에 대해서 볼 건데요.
레퍼런스 카운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언제 해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메모리는 언제 해제돼야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메모리가 해제되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C 언어를 좀 보면은 좀 설명하기엔 C 언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C 언어를 차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기 PTR이라고 저렇게 선언을 하면 스택 영역의 메모리가 선언이 되고 멜록이라고 저렇게 하면은 힙 영역의 메모리가 선언이 되고 이런 거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멜록이라는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면 저렇게 힙 영역에 메모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PTR이라는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한 저 영역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퍼런스가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PTR이라고 만든 애 하나를 PTR2라는 자료용을 한번 전에 PTR2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옮기면요, 레퍼런스가 2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몇 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놔도 이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몇 개가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레퍼런스가 0이 됐을 시점에 메모리를 날리면 되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0이 된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멜록을 해놓은 저 공간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이썬 코드로 좀 옮겨보면은 파이썬의 시스 모듈에 getRef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오브젝트에 레퍼런스 카운팅이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함수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걸 OBJ라고 하는 레퍼런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레퍼런스에다가 이제 레퍼런싱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봤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겠죠. 근데 지금 저 getRefCount를 찍어보면 2가 나와요. 저 이유는 이제 getRefCount에서도 지금 매개 변수로 받게 되잖아요, 저 OBJ를. 그러면은 OBJ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저 getRefCount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매개 변수까지 레퍼런싱이 돼서 저 초록색이 그 getRefCount가 레퍼런싱 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올리고 싶으면 레퍼런싱을 더 하면 되는데요. OBJ를 OBJ2라는 친구로 만들면은 전부 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3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다시 줄여보고 싶으면 너네 할당을 해보면 지금 OBJ2만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레프 카운트만 가리키게 되니까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OBJ2까지 넌을 가리키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오브젝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저 객체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증이 들죠. 왜 GC는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이게 레퍼런스 카운팅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슈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해결은 가능한데 약간 좀 위크레프라고 하는 파이썬에 있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해결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결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C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레퍼런스 사이클릭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현상을 보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같이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리스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러고 나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찍어보면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리스트 안에 나를 자신을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그러고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이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는 형태를 갖게 돼요. 이렇게 L에다가 다시 L을 어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레퍼런스 카운트 자체는 3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L을 넌으로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지금 저게 자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은 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리스트는 아무도 접근하지도 못하는데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라서 삭제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런 것까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파이썬의 현재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GC는 한번 날을 잡고 그리고 모든 변수가 접근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느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병렬성을 갖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그 병렬성을 갖고자 하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시리얼 GC라서 좀 그게 그렇고요. 일단 파이썬에도 그렇게 구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기 지금 스탑 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시간 동안, 그러니까 GC가 진행되는 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한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접근 가능한 변수는 그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이슈가 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GC 루트라고 하는 저 루트에서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최상위 모듈, 메인 모듈 같은 느낌인 거죠. 가장 전역으로 선언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봤을 때 그 전역 오브젝트들에서 이제 오브젝트가 뭐 자기 멤버 변수 같은 걸로 오브젝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갖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GC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어디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저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는 저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나면 저런 친구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은 모든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알고 근데 접근 가능한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가 있지만 접근 안 가능하다는 것만 알게 되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날려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코드로 좀 보면요.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 저기 위에 A를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나 해봤고, 그리고 B라는 친구를 로컬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해봤는데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펑션이 딱 한 차례 끝나는 순간에서 전부 다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A는 테스트가 몇 번을 돌던 간에 항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고, 그리고 접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빨간 부분이 아까 봤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던 파란 부분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 빨간색 쪽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보통 휘발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비지 컬렉션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모든 오브젝트는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비교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덜 차례차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까보면 나오지만은 제너레이션이 총 3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바 같은 경우에도 0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0 영역에는 제너레이션이 3개 있고, 그리고 올드 영역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로 월드에 굉장히 괜찮은 가비지 컬렉션 관련된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레퍼런스 카운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은 레퍼런스 사이클링 같은 이슈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비지 컬렉터를 구현을 했을 때 메일링 리스트를 좀 찾아보면은 일반적인 가비지 컬렉터에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냐 마냐 그런 식으로 오간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들을 좀 이렇게 쭉쭉쭉쭉 쫓아가 보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차피 레퍼런스 카운팅을 기본적으로 메모리 관리에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GC를 조금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보자,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GC 랩스라고 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레퍼런스 사이클릭이 걸리는 거를 파이썬 그 개발자들은 이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리스트나 셋이나 아니면 딕셔너리 같은 그런 자료형에서만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오브젝트 간에서도 레퍼런스 사이클릭이 걸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건 좀 더 코드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들이 스트링이나 뭐 인트를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딕셔너리도 아까 레퍼런스 사이클릭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순환 참조를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렇게 혼자 남아도는 리스트가 있으면은 지금 저기 있는 숫자들은 1, 2, 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레퍼런스 카운트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리스트,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중에 컨테이너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중에 컨테이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하나씩 깎아내려가는 뭐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리스트가 이제 저 왼쪽 끝에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하나도 없으니까 gcrefs라고 하는 저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 있는 밸류가 1을 받게 되고, 그리고 딕트는 저건 1, 그리고 1,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리스트는 전부 다 예, 자기 자신의 자식이 전부 다 컨테이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crefs라고 하는 값이 0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또 깔끔하게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좀 빠른 것 같은데, 본론으로 넘어가서 인스타그램이 파이썬 가비지 컬렉션을 없앤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유저가 많은데, 근데 CPU는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주파수, 프리퀀시를 올리는 것보다는 코어 수를 늘리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멀티 프로세싱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예, 파이썬은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때문에 사실 스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를 열어봐야 예, 멀티코어를 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포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수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장고나 아니면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했을 때 예, 볼 수 있는 뭐 스트럭처인데, 인스타그램 팀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이제 딱 자기네들 서버를 폈을 때 포크를 하고 난 이후에서 메모리가 급증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서 내린 결론 중 하나가 가설이죠, 정확히는. 예. 그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 카피 온 라이트를 설명을 하기 위해 카피 온 리드라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카피 온 리드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하는 OS에 있는 기능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메모리는 아무리 해도 적잖아요. 우리 메모리 솔직히 8기가, 16기가는 OS한테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들을 포크를 해대면은 분명히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굳이 또 복사 해가지고서는 만들 필요가 있냐. 일단은 쉐어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거를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카피 온 라이트거든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뭐 원래 페런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페런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페이지를 뭐 하나, 두 개, 세 개 저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 페런트 프로세스가 갑자기 포크를 해서 차일드가 생겼어요. 차일드가 생겼으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저 메모리 페이지 1, 2, 3를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새로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차일드가 만약에 페이지 3번에다가 라이트 접근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3번이 지금 페런트하고 차일드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차일드가 마음대로 저 값을 바꿔버리면 페런트가 똑같은 값,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못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페이지 3만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최소한 메모리를 아끼면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인스타그램이 생각을 했던 게, 코드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내부에서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 파이썬 코드 자체도 코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 파이썬의 파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장을 해서 쓰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팅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포크를 하게 되면
파이썬 코드가 다시 읽혀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레퍼런스 카운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포크를 할 때마다 저 코드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레퍼런스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고 레퍼런스 카운트도 변수기 때문에 이 변수에 그러면은 1씩 올린다는 건 라이트 접근이 일어나는 거고 라이트 접근이 일어나면은 페이지가 복사가 될 거고 페이지가 복사가 되면은 메모리를 쓸데없이 먹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자기네들은 카피 온 라이트가 아니라 리드만 하는 순간에도 카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카피 온 리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일단은 무조건 카피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카운팅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레퍼런스 카운팅 되는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네들이 그냥 추측만 하고 뭐 대충 보니까 레퍼런스 카운팅이 코드 오브젝트에서도 일어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해보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퍼포먼스가 딱히 뭐 좋아진 거를 전혀 성능 이슈를 못 봐서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작업을 할 때는 왜 이게 이제 메모리를 많이 먹는지에 대해서 알고부터 가자라는 뭐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허탈했고요. 그래서 이제 퍼프라는 툴이 있는데 이게 리눅스에서 지원을 해주는 툴이고 apt나 뭐 염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퍼프 툴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리눅스에 있는 웬만한 프로세스나 메모리 관련한 퍼포먼스 체킹이 가능해요. 이 퍼포먼스 체킹을 하는 툴인데 저 툴이 이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메모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 카피 온 라이트가 발생을 할 때요. 여기서 라이트 접근을 딱 하는 순간 운영체제가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페이지 폴트 시그널이 나가요. 사실 원래 페이지 폴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페이지에 접근을 할 때 발생을 하는 시그널인데 그거를 일단 발생을 시키고 나서 카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퍼프2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카피 온 라이트가 발생을 하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 페이지 폴트 이벤트를 전부 다 잡았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GC 컬렉트가 발생하는 순간에 메모리 카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GC 컬렉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페이지 폴트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추측으로는 뭐 메모리가 메모리가 아니라 그 가비지 컬렉션을 위한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전부 다 셔플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냥 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놔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GC랩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GC랩스나 아니면은 뭐 이 오브젝트가 리처블 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을 전부 다 거치고 나면은 사실 저 GC랩스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살아남은 객체들이 있으면 그 살아남은 객체들은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올라가요.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다른 리스트 헤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리스트를 한번 뭐 풀어서 다시 올려놓고 이런 작업을 걸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COW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리스트들 간에 셔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인스타그램에서는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동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GC를 껐는데 뭐지? 안 켜지네요. 프레젠테이션이 꺼졌네. 왜 이러지?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딱 타이밍이 되게 절묘하게 꺼졌네요. GC를 껐는, 뭐야. 뭐지? 잠깐만요.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는 읽혀서. 지금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데. 지금 HDMI 연결시켜 예, 있는 예, 예. 거죠? 이게 외장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화면이라서. 아, 그러죠. 여기 없네요. 일단 예, 뭐 말로라도 일단 할게요.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가비지 컬렉션을 껐다고 해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끄는 방법은 그 GC 모듈이 파이썬 내에 있는데 그 GC 모듈에 GC disable이라고는 이제 한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끌 수 있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걸 끄고 나서도 성능 이슈가 해결되는 걸 못 봐서 좀 고민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그 메시지 팩이라고 하는 모듈 내부에 GC enable을 호출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GC disable이 무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GC의 set threshold라고 해가지고 이제 threshold가 임계치가 되면은 그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그 threshold를 정할 수 있어요. 그 set threshol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threshold를 조정을 하는데 그걸 0으로 두면은 가비지 컬렉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트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threshold를 0으로 잡아버리고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좀 한번 다시 시켜보려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 메모리가 8GB 정도 프리가 났다고 하고, 그리고 IPC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스트럭션 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클당 이제 얼마나 많은 그 명령어를 처리를 했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그것도 퍼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IPC가 이제 굉장히 프로세스 파워와 직결된 이슈인 거죠. 퍼포먼스 지표인 거죠. 그 지표가 2%에서 3%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써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뭐 여기 말고도 이제 파이썬 코리아 말고도 많은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게 인스타그램 정도에 되는 스케일이나 유효한 게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확답을 내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봤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라는 점이었고요. 짠 코드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미지를 리드 해가지고서는 좀 이제 하드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리드 쭉 하고, 그리고 그냥 그거 샌드 해주는 정도의 하드한 작업이라고 하기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UWSGR을 이용을 해가지고 NGX와 또 연결을 해서 올려줬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이 500메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커넥션은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고, 서버도 기가넷을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넷 그런 커넥션에 부담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벤치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들 아실 텐데, 아파치 벤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넥션 500개를 잡고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돌렸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해서는 가비지 컬렉션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돌렸는데 일단은 그 인스타그램 팀에서 말했던 페이지 폴트 이슈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을 껐을 때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 총 62,000여 건 정도의 커넥션을 보냈을 때 성공한 게 31,000건 정도 되는 한 50% 정도인 거죠. 50% 정도 되는 이제 성공률을 보였고, 그리고 트랜스퍼 레이트, 그러니까 전송 속도죠. 전송 속도가 8.63MB 정도 나오고, 그리고 리퀘스트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리퀘스트가 19.68 리퀘스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다시 끄고서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같은 코드죠. 다 같은 코드로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전체 62,000여 건의 커넥션을
보내봤을 때 성공한 커넥션은 이제 31,000건 정도로 이제 비슷하죠. 사실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성능이 트랜스퍼 레이트가 전송 속도가 11.02MB 정도로 한 3메가 정도 뛰었죠. 3메가 정도 뛰었고, 그리고 리퀘스트 퍼 세컨드 초당 리퀘스트가 24 리퀘스트로 몇 건이 많냐? 예, 한 5건 정도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PPT가 다시 수리가 되면은 예,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연장할 거거든요. 네? 5분 정도 연장. 아,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돌아오면은 코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아, 예. 스티커색으로 슬라이드 말씀. 네네. 리퀘스트 성공한 횟수, 성공 실패 횟수는 네네. GC를 꺼가지고 수가 변하지 않나. 사실 여기서 이제 전송 속도가 제가 변화가 있다고 가장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IPC 같은 게 이제 프로세싱 파워에 아까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올라가는 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아까 가비지 컬렉션을 말씀을 드릴 때 스타터 월드라고 하는 이제 잠시 프로세스가 전체로 멈추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멈추는 현상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껐으니까 안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이 꺼지는 그 시간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 자체가 전부 다 빨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성공 건수랑 실패 건수는 변함이 없는 거 같고요. 숫자 자체가. 네네. 그게 자기가 안 변하지. 사실 이게 이제 커넥션이 몰리면요, 파이썬이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면은 파이썬 프로세스를 제가 4개밖에 안 켰어요. 원래는 좀 더 많이 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커넥션에 비해서 사실 파이썬 프로세스가 뜨는 개수가 이제 4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당 500개씩, 그러니까 회차당 500개씩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롱폴링이 걸리는 커넥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내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배드 게이트웨이 던지고서는 나중에 다시 와라 라고 이렇게 일단 던져보자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저기 실패 건수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똑같은 게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긴 한데,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숫자를 잘못 적었어요. 이게 가비지 컬렉션을 이제 켜져 있을 때, 가비지 컬렉션이 켜져 있을 때인데, 지금 보면은 31,583건이고요. 저기에 지금 보셔야 되는 거 컴플리트 리퀘스트라고 저기 라인에 있어요. 그 스피커 덱에 가시면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고 제가 지금 저기 PPT에 숫자를 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31,583건이고, 그리고 페일드 리퀘스트가 29,666개고요. 그리고 요거 맞아요. 예, 31,265개고, 그리고 석세스가 39,10개입니다. 예, 제가 이거 개수를 좀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궁금한 점은 처음에 인스타그램 팀이 GC를 끊고 와이어를 한 게 메모리 이슈를 관리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인스타그램 팀이 처음에 카피형 위드 현상을 변한 게 아니고 GC를 맞추시고 쳤다 이런 식으로 그거였는데, 결국 그 GC를 껐어도 어쨌든 오브젝트마다 관련된 레퍼런스 카운트는 남아있고, 저도 그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봤는데 그 답변에 레퍼런스 카운트 이슈는 계속 켜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켜져 있다고요? 레퍼런스 카운트에서 끄는 거를 처음 했었잖아요. 그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실험 메모리를 이제 같이 읽을 때 탑평이 현상 같은 게 나타날 건 똑같이 있어 보이는데, 메모리 이슈가 GC를 꺼서만 예. 그러니까 지금 카피온 리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카피온 리드가
그걸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카운트를 껐다가요 굉장히 큰일이 나요. 레퍼런스 카운트를 전체적으로 꺼주면 제가 좀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그러니까 카피온 라이트 현상이 카피온 리드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게 인스타그램 팀이 처음에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꺼버리는 순간 그냥 파이썬이 메모리 관리가 안 되는 거고 파이썬이 메모리 관리가 안 되면 메모리를 막 먹다가 그냥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하려 했지? 예. 그래서 코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한번 꺼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가비지 컬렉터는 놔두고 이제 코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레퍼런스 카운트를 껐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관리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메모리 관리를 했던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켜놔야 돼요. 모든 레퍼런스 카운트는 켜놔야 되고 근데 인스타그램 팀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포크를 하면서 코드 오브젝트가 복사나 아니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는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가 쓸데없이 코드 오브젝트가 계속 복사가 된다. 근데 제가 볼 땐 뭐 인스타그램 팀이 굉장히 소스 코드가 길겠죠. 근데 길다고 한들 그게 큰 메모리의 누적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코드 카피온 리드 현상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카운트부터 아마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요. 네. 저는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네네. 그 인스타그램 팀이 처음에 삭제를 한 이유가 네. 그 파이썬의 그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넣는 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이 어떠한 없어서 이렇게 삭제를 한 건지. 가비지 컬렉션을 예, 그 파이썬의 그 GC 기능을 넣은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가이드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가비지 컬렉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메모리를 이제 메모리의 성능 이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GC부터 끈다라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얘네들도 이제 퍼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컬렉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메모리가 계속 카피가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끄게 된 거라서요. 사실 이제 앞에 있는 그 카피온 리드와 그 가비지 컬렉터를 끄는 거는 약간 좀 연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넣은 사람의 아티클을 저도 봤었는데요. 근데 그걸 넣었던 게 제가 깃허브에서 이제 열심히 커뮤니티 러그를 뒤지면서 이게 진짜 언제 들어갔나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200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찾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레퍼런스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네. 결국 미국으로 만든 건데 네. 그런 문제는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코드를 직접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파이썬 내부에는 위크레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퍼런싱은 하지만 레퍼런스 카운트를 올리지 않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기본 모듈로. 이게 이제 위크 레퍼런스냐 아니면 스트롱 레퍼런스냐 이거는 약간 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다룬 이슈들인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도 해결해주고자 위크레프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레퍼런싱을 하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안 올라가요. 사이클릭이 걸려도.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인스타그램 팀이 자기네 소스 코드를 다시 뒤지면서 고쳐내면은 릭이 안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방법을 쓴 게 인스타그램 외에 다른 회사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저거까지 가게 된 게 글로벌 인터프리터 앞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뭐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좀 빼거나 가져가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 건가? 이게 GIL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소스 자체를 뜯어야 되는 이슈인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귀도 반로섬 씨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이게
그러려면 전부 다 공용 변수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락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락 걸어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프로세스 여러 개 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러니까 GIL을 해결한 스레드 세이프한 파이썬을 누가 뭐 커밋을 올렸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근데 그게 리제기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GIL 이슈를 해결을 하는 파이썬은 앞으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 혹시 뭐 질문 드렸던 게 뭐였죠? 다른 회사가 아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쓰는 회사를 딱히 본 적도 없고 뭐 소개해 준 적도 없어서요. 일단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분 이거 책 있으니까 책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203A로 보시면 QA 하실 수 있거든요. 203A로